지금은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반전의 그 과도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옐런 발언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또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현재와 같이 예금자 그리고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조치가 보장될 것이다. 현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상당히 다르다. 영문으로 보면 개런티예요. 미국 정부가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 와중에 무디스가 테슬라 신용등급을 상향하면서 테슬라 또한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은행연합이 유동성을 지원하고 예금 보호 조치, 크레딧 스위스도 UBS에 인수가 되죠. 스위스 정부의 지원 정책, 워런 버핏도 지원 의사를 표출했어요. 물론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단기적 충격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정부와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 금융위기로 번지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 이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위기가 끝나면 오히려 업계는 재편돼요. 잘 되는 업체들에 오히려 수혜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도 16조를 날렸다고 하죠. 이번 사태 때문에 16조 원 손실을 봤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 예대 마진이 올라가요. 금융기관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행주 투자를 늘려왔는데 은행 파산 사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코로나 초기에도 그랬고 버핏은 이렇게 중간중간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이 최고의 주식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원칙 투자를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은 싼 구간일까? S&P 500, PER 17.5배 평균 수준이에요. 싸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코스피는 PBR 0.95배 싼 구간이에요. 그럼 S&P 500은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증시는 평균 가치에 정확히 수렴하지 않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반복하죠. 이렇게 증시가 올랐던 시기는 증시가 항상 비싸게 고평가되어 있던 시점이었어요. 적정 가치보다 오버슈팅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하는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했다면 평균 수준이더라도 주가는 오른다. S&P 500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 안에 있었다면 지금은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반전의 그 과도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련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 추세는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의 경제 상황은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락바텀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고금리, 경기 침체 직전의 상황 80년대와 매우 유사해요. 빠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 FOMC 금리 인상이 있죠. 0.25bp 인상이 가장 유력합니다. 0.5bp 올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동결도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동결이라는 거는 정책 실패, 인정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동결을 했다가 그 다음에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 조금씩 올리면서 대신 비둘기 발언을 통해서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0.5bp 인상을 하면 시장이 환호를 하고 급등을 할 것인가? 0.25%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죠. 0.25를 올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0.25bp 인상이 확정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반응도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예상을 깨고 동결이 나온다면 증시는 환호하겠죠. 하지만 0.25가 나오더라도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급등이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증시에 나쁠 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관건은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올해 중순 그리고 올해 말 중기적인 물가 흐름을 봐야 돼요. 제가 주거비를 자주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초대형 부동산 회사 수주 잔고를 보면은 급락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신규 수주 증감률도 급락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주거 물가 변화율, 주거비는 여기에 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수주 물량에 따라서 이걸 뒤따라서 주거비, 주거 물가도 급락을 할 수 있다. 이게 올해 중순에서 올해 말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주거비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물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겠죠. 긴축은 완화될 겁니다. 증시는 안정되겠죠. 하지만 이 주거비 하락 이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긁지 않은 복권이 남아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피크를 치고 내려는 가고 있는데 급락하는 과정은 아니죠. 여기에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거비가 올해 중순부터 급락 조짐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올해 연말쯤 되면은 CPI 4% 내외 3%에서 5% 사이 4% 내외 여기까지 CPI가 하락해줄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금리 인상은 이번에 0.5bp 인상, 5월달에 0.5bp 인상, 이걸 끝으로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지준율을 0.25 인하했죠. 지준율이란 게 뭐냐면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이 중에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게 돼 있어요.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면은 돈을 한꺼번에 사람들이 빼가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돈을 미리 쟁여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뺀 나머지 가지고 대출을 해주던 국채를 사던 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이 지준율이 낮아지면은 은행이 좀 더 많은 돈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은행이 좀 더 시중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즉 중국 시중에 돈이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양적 완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에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은행 사태 때문에 뭐 연준이라던가 정부에서 계속 자금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돈 풀기와도 연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실제 연준의 자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양적 완화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환호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시중에 어느 정도의 돈이 풀리는 건 사실이겠죠. 단기적으로 돈이 풀리면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결국 다시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결국 CPI,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증시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돼요.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별로 증시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일단 제가 3월달, 4월달 증시를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4월달 증시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4월달은 월별 수익률 역대 2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황적으로 봤을 때도 물가 피크 후 하락 기조, 그리고 연준의 긴축이 점차 속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기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200주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볼 때도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200주 이평선을 잘 깨지 않습니다. 전부 지지를 받았죠. 하지만 이렇게 20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시점, 닷컴 버블이죠. 구조적 위기, 시스템의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스템의 붕괴,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는 한 200주 이평선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짝 깨고 내려갈 때는 있습니다. 살짝 19년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런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면은 넣었다가 바로 들어올린다. 현재는 시스템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200주 이평선을 지켜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이렇게 공포, 딥이 왔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항상 비관론이 득세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투자자 입장이라기보다는 경제를 분석하는 분석가 입장에서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증시를 해석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비관론자 중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없어요. 정작 돈을 번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쌀 때 사모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금융위기 온다, 폭락 온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진 못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지금 빅스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런 정도의 시스템 위기가 오려면은 빅스 지수가 40 이상 다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시스템 위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지점이다. 분명히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지켜는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공포 지수, 아직 공포 구간이에요. 사람들이 아직도 공포에 질려 있다. 종전에 극도의 공포에서 27 공포, 38 공포. 하지만 점차 이 공포의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중립 그리고 탐욕 구간으로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증시는 반등하겠죠. 증시 반등은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께서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모두 팔아야 됩니다. 증시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날 거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마이너스 28%인데 여기서 추가로 20% 이상 지수가 더 빠져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유튜브만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이게 핵심이죠. 나 스스로 좋은 종목과 업종을 찾아야 됩니다. 지난 테슬라 콘텐츠에서 제가 106달러에서 테슬라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테슬라 플러스 1.5배 테슬라 레버리지 두 개를 샀어요. 지금 100%가 훨씬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수십 년 만에 오는 위기, 경제 위기 온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위기가 온다. 주식시장 위험하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와중에 100%, 2차전지, 로봇 몇 배 이상 오른 종목 수도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준비와 공부, 발품,
어떤 주식, 어떤 업종이 좋은지 그걸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공부와 노력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의 결과죠.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맹신해서 바닥에서 손절을 했다. 혹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전문가 이야기만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투자를 한다. 혹은 위험할 때, 쌀 때는 항상 위기예요. 리스크가 높은 구간입니다.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못한다면은 지금은 아직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차라리 예금을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위험선호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동평균선도 지금 계속 5주 이평선 위에 있다가 이평선 아래로 넘어가는 하락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환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구간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빠지더라도 절대 이상하지 않고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다시 빠질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훨씬 좋겠죠. S&P 500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도 분명히 확실하게 돌파를 했죠. 말씀드린 3800 지지를 하고 있고 하락 추세에 돌파를 했다. 200주 이평선도 돌파를 했다.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전부 다 모여있죠. 다 이렇게 한 곳을 향해서 뭉쳐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고 여기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는 어쨌든 주요 이평선들을 주가가 다 뛰어넘어서 갭으로 돌파를 다 한 상태죠. 주가가 가장 위에 있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이다. 유지가 된다면 정배열로 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주가가 수렴 과정이 있거든요. 방향 설정을 위한 숨고르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던 이평선이 정배열로 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툭툭 치면서 위로 치면서 이평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코스피도 비슷해요. 말씀드린 2500 여기는 정말 깨기 어려운 구간이고 여기만 깬다면 새로운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저항들 아래에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200일 이평선은 돌파했다. 또 이평선이 S&P 500처럼 수렴하고 있는데 21선을 포함해서 갭으로 뚫어냈다.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워런 버핏도 손해보는 이 주식시장.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원칙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수십조 원씩 손해를 보면서도 세계 제일의 주식 투자자, 주식 부자가 된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원칙을 수십 년간 고수하고 실행해 왔기 때문에 그건 바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투자였습니다. 향후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기술적으로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구간이에요. 물론 대외적인 금융 환경 계속 어디 은행 파산, 무슨 은행 파산 인간 심리, 대중의 심리로 볼 때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럴 때 주식을 산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인 충격도 계속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중기적으로 주거비가 피크를 치고 올해 중순, 하순까지 급락이 떨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물가에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곧 반영이 될 거고 이건 CPI 하락, 긴축 완화, 증시 안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현재 정황적으로 봤을 때 4월 증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달이다. 3월도 마찬가지. 투자 전략. 한미 주요 지수들이 주요 저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맥점은 돌파 못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래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가장 안전한 매매를 하려면 추세 돌파를 확인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매수도 비싸게 사는 이런 매수도 가능하죠. 혹은 아예 쌀 때 접근을 하는 방식. 지금 코스피는 좀 싼 구간이긴 한데 제가 이런 구간들에서는 S&P 500 17배 아래, PER 17배 아래 싼 구간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평균 구간이에요. 코스피도 이런 구간에 왔을 때 0.9배 아래였죠. 이땐 제가 싸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지금도 쌉니다. 0.95, PBR 0.95 싼데 이때보다는 비싸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추세 반전이다. 추세 반전이 일어난다면 지금의 평균보다 아래 혹은 평균 다소 위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그냥 이런 구간 내려갈 때 사던가 아니면 아예 비싸게 맥점을 다 뚫어내고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면 그때 사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대중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면 그냥 가치 투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지금 PER 혹은 PBR이 싼지 이 업종의 PBR은 적정 PBR은 얼마 정도인지 그래서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이걸 알면은 그냥 싼 구간에서 사 모아가면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좋은 종목과 업종을 사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들이 폭락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몇백 프로씩 올라간 종목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폭락 이야기만 듣고 이런 종목 다 놓친 분들, 내 투자 패턴을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 공부와 준비다.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올라가면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어요. 하지만 버핏이 이야기하죠. 물이 빠져나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을 했는지 비로소 알 수 있다.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넘어가고 하락장이 바닥에 오면 이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월과 4월, 이때 제 생각대로 증시가 좀 올라준다면 꽤 많은 폭의 상승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게 맞았을 경우에, 이대로 흘러갔을 경우의 이야기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FOMC 결과라던가 CPI 추이, 그리고 지금 은행들의 파산 사태 계속 지켜봐야겠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상황과 투자 전략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 손실을 넘어서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2023년 상승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